각 개별 분과 학문에서 이제 기존에 해오시던 연구 주제에 맞춰서 이민을 하나의 이제 소재로 이렇게 갖고 들어오시는 연구자들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민 정책이 갖고 있는 그 전문성과 고유성에 대해서 조금 그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연구 결과를 많이 내놓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관점의 문제라든가 어떤 그 정확한 개념이나 이론의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보여졌는데 오늘 이 발표들이 보여주는 대로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그 분과학문적인 특징도 갖고 있지만 또 그 안에 이 정책적 전문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잘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이따 나중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겠지만 그 첫 번째 발표된 유학생 정책만 보더라도 이게 교육 정책인지 인력 정책인지 아니면 그 지역 소멸 정책인지 인구 정책인지 이 모든 것이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특히 유학생 정책은 이제 외교 정책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뒤섞여 있고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총괄하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연구자가 있느냐?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제대로 이 유학생 정책을 이민 정책의 한 틀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연구자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번 연구가 굉장히 이제 전문성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계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민정책연구원이 나가야 될 연구의 어떤 방향이 이번 연구들도 다 공동 연구를 굉장히 확대해서 하셨는데 이 공동 연구가 점점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공동 연구가 확대돼야 될 이유는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이민정책연구원이 주도하는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구비가 늘어나야 될 것이고 연구기간도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가능성을 이번 연구들이 보여준 것 같아요. 연구비와 연구기간과 연구 인력만 다양하게 확보가 된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오늘 발표된 것처럼 우수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책 연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것들을 보면 현실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내고 굉장히 뛰어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정책 제안 부분에서 보면 조금 기대했던 것만큼 좀 나오지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가 사실은 정책 연구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이민학회 예를 들어다 보면 그 새로운 연구자들이 굉장히 뛰어난 연구를 해요. 각각의 분야에서. 제가 보기에도 정말 전문적이고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 젊은 연구자들이 부족한 게 정책 연구예요. 그 이유가 정책 연구는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이 정책들이 왜 이렇게 고안됐고 왜 이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왜 그 시기에 우리가 몰라서 정책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유민희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이 사회보장 공공보조 같은 경우에 왜 관계성이 우리는 중요하게 됐지? 왜 우리는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법에다가 규정을 해놨지? 그냥 국제결혼 가정이라고도 안 하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을 만들어냄으로써 더 혼선을 가져와 버린. 근데 그 시기에 우리 정책은 왜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저는 정책의 역사를 젊은 연구자들이 좀 파악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들의 마지막 부분에 정책 연구를 할 때는 이 공공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기별로 어떻게 해왔고 그 시기에는 왜 이렇게밖에 못했는가, 거기서 쟁점이 뭐였는가,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뭐였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제시된 거다라는 것들을 조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주민 정책 연구에 있어서 이제 아까 특히 우리 박민정 선생님 지역 사례 굉장히 좋은 경험적인 연구인데 이런 연구가 더 확대돼야 될 필요가, 정말 우리가 이주민 사회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국 사회. 그런 면에서 박민정 선생님이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연구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이제 개별 좀 얘기를 좀 하고자 했던 얘기는 몇 가지. 이제 일단 유학생 정책이 정말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제가 어제 대학원 수업을 했는데요. 그 박사과정 학생은 별도로 수업을 해야 하고 저는 한 과목만 가르치는데 수업을 4시간, 5시간을 해야 돼요. 한국 박사 학생은 따로 수업을 해야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유학생은 이 안 되는 한국어와 영어와 그리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를 연구하는 또 우리 한국인 석사과정 학생은 또 이 소리내어 읽을 수 있으나 그 뜻을 알지 못하는지라 또 이 한국어를 또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 없을 때는 둘이 인도네시아어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유학생들이 처한 대학의 상황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수업 시간에 어떤 유학생 비중에 따라서 수업 퀄리티는 어떻고 사실은 그거 교육학 연구거든요. 이 교수법서부터 커리큘럼서부터 모든 연구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인데 저는 이 유학생들 아까 얘기했을 때도 질문이 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들었지? 왜 베트남 학생이 들고 네팔 학생이 들지? 사실 이 질문은 저희 인도네시아 학생이 저한테 한 질문이에요. 이 친구 논문 주제가 한국에 있는 무슬림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 무슬림 이민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무슬림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는 종교적 체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딱 한국에 좀 다녀보니까 최근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인들이 모이던 마스지드가 이 우즈베키스탄 마스지드로 넘어가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유학생들이 늘어날까? 이게 유학생 정책이 교육 정책이 아니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유학생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용감해지면 어떨까? 우리의 이 정책이 교육부는 이걸 교육 정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들여다보면 교육 정책이 아니라 한국 교육 산업의 연착륙 정책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는 인력 확보 정책이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 정책이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속초 중앙시장 가보시면은 유학생들이 오징어 순대를 팔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에서 유학생들이 경제 효과가 없는 이유가 유학생들은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가 없어요. 일용직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경제 통계에는 잡힐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복합적인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정부가 계속 교육 정책이라고 우기는 이 문제를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카이스트와 뭐 이런 데서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과 유학생 정책을 논의할 때와 지금 그 이삿짐과 건설 일용직을 주 일주일에 나흘을 뛰고 있는 우리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생각하는 유학생 정책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럼 이거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민 정책에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 정책으로서의 유학생 정책과 인력 정책이든 인구 정책이든 이 소위 말하는 유학생 정책을 다른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박민정 선생님 연구가 굉장히 재미있고 특히 지역사회에 필요한 연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지역 소멸 정책의 어떤 대응으로서 이민 정책을 너무나 과감하고 무모하게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정책 전문가가 그 지역을 연구해서 이 지역의 현실을 분석하고 지역에 맞는 이민정책 설계를 제안하시고 있는 이 연구는 앞으로 계속 확대돼야 된다. 다만 설명하고 있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연구비와 연구기관과 그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했다면 공간 분석이라든가 아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정착 의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이렇게 이 질적 자료가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정책의 어떤 이 상상력과 설계가 좀 더 치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갖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정 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이 데이터 수집이 정말 이민정책연구원의 핵심 기능이 데이터 수집이라면 저는 그 데이터 수집의 일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축적되어서 소위 시계열적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들이 활용되려면 앞으로 후속 연구할 때 이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어떤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도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분 연구뿐만 아니라 사실은 25년에 이민정책연구원서 발표하신 다른 연구들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저는 늘 이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 보면서 많은 자료를 얻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위원님들께도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